박사님 들어오시면서 극장에 들어오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지 않아도 이 공간과 이 영상 환경을 세팅해 주신 우리 청년 스텝이 우리 교회 성도 같아요. 그렇죠? 스텝께서 저한테 앞에 조명은 어때요? 뭐 전체 분위기는 어때? 이렇게 물으시면서 본인의 생각이 아무래도 영화니까 극장에 오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좋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느낌을 알아차리신 것 같아요. 극장에 오신 여러분들도 그러십니까? 극장 가시는 거 좋아하세요? 예, 맞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아우 나 극장 가면 막 숨이 막혀. 답답하고 너무 어두워.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은 극장이 가지는 좀 안전함 같은 게 있기는 해요. 요즘에 이제 혼자 영화 보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연령대가 젊은 사람들만 가는 게 아니라 실제 그 시니어 이 부분에 진입하신 연령들이 굉장히 극장에 많이 찾으세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낮 시간에도 그렇고 그래서 영화가 그 편리하죠. 편리하고 이제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책을 읽으면서 어떤 텍스트로 공부를 하시는 경우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읽으시지만 이 책이 주는 어떤 기쁨 여기 못지않게 영화에는 참 근사한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모든 영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화가 뭐 모두 근사한 이야기를 담고 있지 않고 또 영화를 또 좋아하는 취향에 따라서 아유 나는 저기 속 시끄러운 영화는 싫어 이런 분들도 계시고 아 나는 좀 아 그냥 웃고 나왔으면 좋겠어 이런 영화들이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공교롭게 제가 이렇게 많이 의도한 거는 아닌데 그 몇 년간 그러니까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영화 프로그램들을 좀 진행을 했어요. 저희는 심리 상담 센터예요. 제가 여기 박사과정을 충북대 심리학과에서 해서 대전에서 왔다 갔다 하느라 좀 익숙한데 여기까지는 안 와본 것 같아요. 안 오고 충북대는 가까우니까 심리적으로도 물리적으로 좀 가까운 자리인데 그 심리 상담 센터에서 기본적으로 가장 그 클래식한 심리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영화나 사진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곁들여지거든요. 가끔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이 이야기가 갖는 어떤 힘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스크린에서 펼쳐지는 가짜 이야기이고 누군가 만든 이야기, 뭐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영화들도 있지만 각색이 이루어지지만 그 영화들로부터 우리 관객의 자리에 있는 우리들한테 이렇게 뭔가 연결되는 지점이 있고 이 영화가 끝나고 문을 열고 나가면 현실의 우리들, 현실의 우리 삶과 네네. 아, 마이크 음량이 좀 작으셨어요? 아, 네. 지금은 좀 괜찮으세요? 아유, 예, 고맙습니다. 일찍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 현실의 우리들의 삶과 무언가 연결된 지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도 이제 대전에 좀 굉장히 취약한 계층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 곳이 있어요. 대전에 공단 지역이 있거든요. 근데 그 공단 지역에 위치한 행정복지센터 팀장님께서 저에게 요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많은 도심 신도심으로 빠져나가니까 연령들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공단지대에 있다 보니까 취약한 분들이 많이 살고 계셨어요. 그런데 우리 아파트에서 청년 하나가 자꾸 떨어진다는 거예요. 한 3층에 살고 있는 청년인데 자꾸 떨어져서 자살 시도를 하는데 우리 아파트에는 대부분 그 아파트에는 노인분들이 많이 산다. 근데 이 동에 오셔서 아유 무서워 죽겠어. 아주 그냥 내가 그 청년이 죽을까 봐 무서워 죽겠어.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보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팀장님이 국책 사업으로 그 시네마 클럽을 따셨어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이야기의 힘 이런 걸로 좀 이렇게 마을의 연대 의식, 공동체 의식 그리고 어떤 두려움으로부터 우리 서로가 서로를 좀 이렇게 보호하자 이런 주제로 국책 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제가 10번을 그 어르신들과 만났거든요. 물론 이렇게 오시는 분들 처음에 이렇게 배웠을 때 오시는 분들의 연령을 제일 먼저 생각을 해요. 연령이 높으시거나 이러면은 아무래도 자막을 읽거나 하는데 많이 좀 어려움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다 한국 영화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죠. 근데 한국 영화도 참 좋은 영화들이 많죠. 그렇지만 저는 조금 더 많은 이제 영화는 인종과 국가를 다 넘어서니까 인문학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국 영화도 좀 이렇게 쓰고 싶은데
그 작년에 제가 했던 그룹은 너무 연세가 많으시고 실은 글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잘 안 들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잘 안 들리시는데 어르신 이런저런 이야기하면 뭐라고 내가 잘 안 들려 그러세요. 그런데 한 번도 빠지지 않으시는 거예요. 맨 앞에 앉으셔서 잘 안 들리지만 저 배우들이 한 10분 15분 동안 진행되는 이야기 속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를 알겠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느낌 같은 거 있잖아요. 같이 웃으시고 같이 이렇게 슬퍼하시고 이런 시간들을 좀 보냈거든요. 그리고 반면에 대전에는 유성구라고 있습니다. 유성구 노인종합사회복지관이 굉장히 규모가 크고요. 여기는 이제 이 셔틀버스가 다녀서 어르신들이 이 안에서 탁구, 서해 굉장히 스마트해요. 그래서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각 28개, 뭐 38개, 48개 경로당에 스마트 시스템을 다 완비를 해서 제가 그 공간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면 이 촬영팀에서 영상을 송출하면 각 경로당에서 이렇게 큰 TV를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그 저의 강의를 들으시는 이런 분들이 계신 거예요. 연령대가 그리 높지 않으면서 지식의 좀 지식층이신 어르신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학교, 노인학교 연합회라고는 하지만 이제는 고령화,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시니어 그룹의 층위도 굉장히 다양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이 말씀 먼저 드리는 것은 이제 외국 영화를 가져왔어요. 스웨덴 영화예요. 우리가 스웨덴 영화는 많이 이렇게 접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앞에 13분, 뒤에 13분 이렇게 두 개의 클립만 가지고 왔는데 전체적인 이야기의 맥락 속에서 이 노년기의 아름다운 투자라는 것, 이 부분과 어떻게 연결이 될지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지도자 선생님들이시니까 한번 경험을 해보시고 이것이 우리 교회의 어떤 시니어 그룹과 한번 볼만하겠다. 전체적으로 다 요즘에 OTT 서비스가 돼서 1,200원 때로는 어떤 무료 뭐 이런 형태로 영화를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전체 러닝 타임을 못 보시면 오늘 여기까지만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이렇게 하고 또 그 다음 세션에 그 다음 이어서 봅시다. 이렇게 하시면 저는 즐거운 그 인문학 강좌 교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주제가 경제활동, 노년기 경제활동, 금융관리, 은퇴 이후의 경제의 어떤 설계 이런 주제였는데 저는 그런 쪽에서는 약간 젬병이에요. 젬병이라서 주제를 강 목사님이 주셨을 때 이걸 어떻게 이야기할까라고 하다가 제가 보았던 저에게 영감을 주었던 영화 속의 많은 어른들, 전 세계에 많은 노년기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삶에서 귀한 투자란, 위대한 유산과 귀한 투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었던 영화 속의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야기들 속에서 제가 이제 오베라는 그 남자라고 하는 영화를 가져왔습니다. 오베라는 남자는 우리나라에서도 원작 소설이 있고요.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여기 감독이 하네스 블룸이고 프레드릭 베크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원작 소설을 만들었는데요. 저 오베라는 남자라고 하는 그 왼쪽이 원작 책의 소설 표지고 오른쪽이 영화예요. 선생님들 어떠세요? 인상 어떠세요? 저 할아버지를 처음 봤을 때 인상 고약해 보이세요? 네, 왠지 왠지 까칠해 보이기도 하고 고약해 보이기도 하고 이런 할아버지예요. 만약에 제가 골목을 걷다가 저기 앞에서 오배 할아버지가 이렇게 오면 제가 잘 모르는 할아버지라면 그냥 이렇게 좀 지나갔을지도 모르겠다. 왠지 덩치도 굉장히 크시고요. 저런 위협적인 표정을 좀 지니고 계시고 뭐 꼬투리 잡을 거 없나 이런 표정으로 이렇게 지나고 계시는 그런 할아버지예요. 자, 오배라는 남자. 인생 최악의 순간에 최고의 이웃을 만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 속으로 좀 들어가 볼까 합니다. 보세요. 실물을 보니까 더 위협적이시죠. 근데 이제 영화 속의 이 스웨덴 마을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집들도 깨끗하고 이런데 원작 책의 첫 장에 오배 할아버지를 이렇게 소개해요. 그런데 59세면 할아버지 아니지 않나요? 청년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 69세 같아요. 근데 책에서는 59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 스웨덴이야 워낙에 그 사회보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되어 있어서 59세 아니면 60세 정년을 하고 나서 자기 노년기 삶을 살아도 보장이 잘 되어 있는 나라이기는 해요. 근데 59세라는 게 의미가 있어요. 60세에 정년을 하는데 1년을 앞두고 잘려요 회사에서 이제 뭐 사람들 좀 정리하다가 이제 그만 가셔서 농기구를 주면서 노년을 이렇게 농사 지으고 화초 가꾸시면서 사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생을 일한 그
기차 레일, 기차 부품 이런 거 만드는 공장이거든요. 청년 때부터 일했던 곳인데 거기에서 쓸쓸하게 퇴장을 합니다. 책에는 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는 사브를 몬다. 근데 사브라는 자동차가 스웨덴 자동차. 우리나라는 어떤 자동차예요? 대표적으로? 한국의 자동차 그럼 현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사브는 스웨덴의 대표적인 모델인데 지금 단종이 됐대요. 그런데 사브를 본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자동차는 사브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아니요 저기 혼다도 좋고 뭐 기아도 좋아. 그러면 아 그래? 이제 이렇게 되는 저 할아버지는 아닌 거예요. 무슨 소리야 사브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고집이 좀 있죠. 그리고 자기 맘에 들지 않는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은 강도다. 굉장히 배타적인 할아버지죠. 그리고 집게 손가락으로 팡팡 이렇게 하는 이제 할아버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을 사람들이 별로 할아버지를 달가워하지 않거든요. 이 할아버지의 하루의 일상을 그리고 몇몇 사람들과 이렇게 엉켜져 있는 이야기들을 그리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 보실 첫 장면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아버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Oduglingar. Hunden ska sluta pinka på våra plattor. Lyssna inte på den elaka gubben, Prince. Anders, såg du vad gubben gjorde? Han försökte döda Prince. Vad gjorde du med hunden? Det är väl ingen hund. Ser mer ut som en vinterkänga med ögon. Förbjudet att rasta djur här. Du behöver ju inte spela polis. Kan du aldrig säga åt honom någon gång, Anders? Du är ju faktiskt ordförande i styrelsen. Jag gjorde ju precis det. Jag menar ordentligt. Morgon. Alltså. Bra tryck. Chef! Vad bra, kan vi få en liten stund med dig? På kontoret. Är du fan befordrad? Ja. Allt bra? Ja. Hur länge har du jobbat här då, Ove? 43 år. Shit. Shit. Du tog visst över din pappas jobb. Ja. Ja, det är så att vi två har kommit fram till en möjlighet för dig. Du är ju bara 59 år. Och du kanske vill göra någonting annat i livet? Tycker ni att 43 år på samma plats tyder på det? Det blir med sparken. Det är väl inte helt korrekt uttryckt, men det påminner om det.
Ja, Vi vill erbjuda dig ett program. ett slags utbildning i statlig regi. Ett sätt att ta ett steg vidare. Det digitala tar ju över mer och mer. Ja, men då har jag ett förslag. Är det inte enklast att jag bara reser mig upp och så går jag härifrån? Bra, Ja. då säger vi så. Vänta Ove bara, vi har en avskedspresent. Det är en trädgårdsspade. Men ska du resa bort så behöver du inte säga upp abonnemanget. Då kan du ju flytta abonnemanget dit. Ja, nu finns det inga telefoner dit jag ska. Skojar du? Hallå! Hallå! Jawohl! Jawohl! Sto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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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j då. Kör fram lite! Patrik! Vad håller du på med? Lite mer! Va? Det undrar jag med, han är inte klok. Det är förbjudet att köra bil i det här området. Men du kanske inte kan läsa svenska skyltar nu. Är du blind kanske? Är det jag som kör? Hej, trevligt att träffas. Patrik heter jag. Du får heta Musse Pigg om du vill. Men om du tänker backa då måste du ju Svänga åt motsatta hållet och titta i backspeglarna. Khayli khari Patrik, alltså nämnde de Vad säger de? Ingen aning, det är persiska. Visst är det vackert? Nej, hallå! N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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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g körde inte på något! Ut! Nu! Ja. Ställ dig någonstans där du inte är i vägen. Tänk på att... Tack! Du, jag kan köra bil. Vad är det nu då? Backradarn till kameran. Kamera? Vad då för jävla kam? Hej. Hej du. Mamma! Backradar och kameror. Borde inte få backa ett kassettband ens.
Du har tagit min cykel, kan jag få tillbaka den? Var det inte en damcykel det där? Men det är min flickväns. Och vad bor hon då? 152an. Hos kommunisterna som införde sopsorteringen. Då kan hon hämta den själv. Men vad fan, kan jag få till... Skitsamma. Vi ska låta honom ta min Ja, cykel. men han är konstig. Tjena Ove! Allt bra? Varför frågar alla om det är bra? Varför skulle det inte vara bra? Ja, jag tänkte, du är inte på jobbet. Det är mitt på ljusa dagen och du har aldrig varit sjuk i hela ditt liv. Ville du något? Eller tycker du bara om att prata bort ditt liv? Ska de äta lunch? Idiot. Au! Satans bildåre! Det är förbjudet att köra bil här! Sa du något nu eller? Ja, det är förbjudet att köra bil i det här området. Åh fan. Ja, men jag har tillstånd. Du, det har du så fan heller. Nej men, kör. Försvinn härifrån! Är det något på tok? Om ni har besök så finns det gästparkering. Det var väl därför vi beslutade om den om jag minns rätt. Det var inga besök. Det var från kommun. De är här för att ta in Rune på hem. Vi har fått så kallt inomhus. Kan inte du titta på det? Nej, ta en fil till. Och förlåta mig att jag inte kom igår som det var tänkt. Men det gick bara inte. Det blev rena cirkusen där hem. Jag har flyttat in ett par nya grannar där mitt emot. Man blir chockad över hur folk är nu för tiden. Det finns ingen som kan någonting längre. De kan inte backa med släp, inte laga en punktering. Och så fort man ber om den enklaste sak i världen, ja då ska det ätas lunch. Tänk dig det. Snart har vi ett helt land där alla är upptagna med att äta lunch. Det är tur man slipper vara med om det. Så har det dykt upp en vitskjorta i området också. Fullständig bildåre. Det är ingen ordning när du inte är hemma. Om jag skyndar mig nu så kanske vi ses redan idag. Jag saknar dig. 네, 우선 1부 여기까지 보셨는데요. 우리가 첫인상에서 만난 그 오배 할아버지하고 지금 한 13분 정도 보신 오배 할아버지하고 조금 더 풍성해졌죠. 저 할아버지에 관한 이야기가요. 그 어떤 장면들이 기억나세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까요? 이렇게 일단 오배 할아버지의 하루예요. 이분은 여기 반장도 아니고 이장도 아니고 통장도 아니에요. 일단은 그런데 그냥 아침에 일정한 시간에 마을을 순찰 돌듯이 돌아요. 전신주는 제대로 서 있나 발로 이렇게 해보고 주차 금지 구역에 자전거가 있으면 거저다가 감춰놔 놓고 차량 스티커 떼고 그러니까 차량 진입 금지다. 이 통로는 이건 아주 이 마을이 조성될 때부터 이 동네에 이 할아버지가 살았는데 아까 후반부에 휠체어 타고 계시던 느네라고 하는 할아버지 보셨잖아요. 그분하고 둘도 없는 친구였어요. 그 부부하고 이 부부가 같이 늙어가면서 올해는 내가 마을회장, 주민회장, 그 다음에는 네가 주민회장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우정을 쌓아오던 마을의 주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보니까 뭐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죠. 뭐 추우면 담요 덮고 살든가 이러는 걸 보니까 그 사이에 사실 뭐 나는 사브가 최고인데 나는 다른 차가 최고다 이래가면서 싸워가지고 감정이 상했죠. 그 아이들 놀이터에서 저렇게 자전거를 꺼내놓고 캔을 통째로 넣는데 캔하고 유리는 구분해서 이제 재활용을 한다든가 이런 일을 해요. 이런 행위를 봤을 때는 우리 마을에 저런 분 계시면 환영 아닌가요? 그렇죠? 환영이에요. 소리 좀 안 지르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아파트 살림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약간 이 오배 할아버지 같은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 생각이 너무 많이 나요. 자, 이런 모습의 오배 할아버지를 우리는 만났어요. 초대 마을 회장이고 오배의 하루는 마을에서 시작해서 마을로 저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우리는 이런 장면을 보는 거죠. 끊임없이 그 떠나간 아내.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나이가 굉장히 젊어 보이잖아요. 근데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어요. 같이 젊을 때 연애를 하다가 돌아가신 지가 얼마 안 됐고 아내가 떠나고 나서 또 이제 이분이 죽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은 게 그 회사에서의 실직, 그러니까 퇴직 통보, 이것이 좀 자극이 되었고 이제는 내가 할 일이 더 없는 것 같다. 이게 노년기에 느끼는 어떠한 공허함과 연결이 되죠. 그렇죠? 노인의 사고 이렇게 해서 얘기하잖아요. 고독함과 무료함, 내가 더 이상 의미 있는 일에 쓰여지지를 못할 것 같다라는 이러한 무력감이 노인을 또 쓸쓸하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이제 반복되면서 매일매일 아내의 무덤에 가는 게 또 이제 일상이었는데 여러 번 죽기를 시도합니다. 여러분은 한 번 보셨지만요. 이 영화에서는 여러 번 시도를 해요. 각가지 방법으로. 그런데 매번 실패를 해요. 조금 아까 이사 온 그 집 애기들 때문에 실패를 좀 했던 것처럼 그런데도 아내를 만날 생각을 하면 지금도 설레고요. 이 오베라는 남자의 삶에서 아내 소냐라는 여자의 등장과 그녀의 사랑과 그와 함께 일구었던 삶의 일부분, 희노애락 이런 부분이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주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분과 살고 계세요? 혹시 이런 분과 살지 못하게 될까봐 그냥 나는 이렇게 솔로로 살겠다 이런 분이 계시나요? 인간의 스트레스 수준을 측정을 해보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불변하는 것이 있어요. 결혼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는 배우자의 상실이에요. 그 가장 큰 스트레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스트레스가 다 부정적인 건 아니거든요. 이후 스트레스도 있어요. 뭐 결혼, 이사, 승진 이런 것도 일종의 스트레스를 주지만 그건 약간 기분 좋은 그 시기가 건너가면 그때의 긴장이 기분 좋은 스트레스인데 여전히 가장 불편한 것은 오래 깊게 간직되는 것은 배우자의 상실이에요. 삶의 한 영역이 같이 경험되어졌고 그러니까 몸에 기억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 이런 생각을 해요. 작년 9월에 저희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10개월을 췌장암 투병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뭐 이렇게 저 오배 할아버지처럼 떠나간 아내에게 막 이런 이제 과정은 아니고 제가 자라면서 이렇게 목도했던 두 분의 삶은 뭐 저런 노맨스나 이런 게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징글징글하게 싸우시고 어머니도 불이고 아버지도 불이었거든요. 징글징글하게 싸우시고 아버지가 뭐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일을 일으키어서 안 되면 어머니는 아주 맹렬하게 그 뒤치다거리를 하면서 우리를 길러내시고 이런 삶들을 살았어요. 그리고 가끔 뭐 결혼도 하고 좀 지났지만 어머니하고 이런 얘기하면은 어머니한테 아빠 뒷담화만 들었지 그래도 니네 아빠가 뭐 이런 점이 좋다 이런 얘기 못 들었거든요. 그런데 10개월 전에 돌아가시기 10개월 전에 췌장암 진단을 받으시고 얼마나 우시는지 제가 이제 맏딸인데 저희 아버지가 그 제 앞에서 그렇게 많이 우셨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둘이 약간 저게 감정의 결이 좀 비슷해서인지 우리 둘이는 서로 마주보고 많이 울었네. 근데 그 뒤로 제 친구가 유방암 말기로 8년째 투병 중인데 그러더라고요. 제 어머니 소식을 전했더니 어머니가 그러니까 81세에 돌아가신 거죠. 더 돌아가시기 좋은 나이라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좀 아깝다 이런 사람이라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죽음과 삶이라는 건 주관적이기 때문에 어머니는 여한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가셨거든요. 원 없이 살았다 이런 말씀하시고 가셨는데 이제 이 이야기를 하니 그 친구가 그래요. 야, 암 환자의 최대의 축복이 뭔지 아냐? 스스로도 가족들도 준비할 시간을 준다는 거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지난 10개월을 어머니가 돌아가신 10개월을 아버지는 일생의 자신의 과오를 마치 죄시킴을 받는 듯이 완전히 헌신을 하셨고 저희 삼남매도 좀 이렇게 동떨어져 살지만 저는 이제 어머니 매주 저도 좀 일을 좀 많이 줄였어요. 매주 어머니의 목욕, 엄마의 몸을 좀 제가 이렇게 보고 그래야 됐어서 어머니와 목욕을 가고 여동생은 음식을 해서 아버지를 또 케어하고 남동생은 병원 뭐 이런 곳을 다 계속 이제 컨택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이제 그랬는데 저 어머니가 까무룩 하시는 거예요. 이 병이 진행 정도에 따라서 까무룩 하시고 이제 의료 기술이 좋아서 예전처럼 그렇게 췌장암이 그 심한 통증을 앓을 때까지
놔두지 않더군요. 이제 말기라서 그런지 그러니까 독한 약도 주시고 뭐 이렇게 해서 어머니가 고통을 느끼지 않으시 이상하다. 참 난 이상한 병을 앓고 있네. 왜 이렇게 아프지가 않는데 내가 죽어가는 것 같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통증은 없는데 잠은 안 오시고 계속 이제 뭐 불안하시고 뭐 이런 기운이 있을 때마다 그 24시간을 아버지가 케어를 하시는 거죠. 시골에서 이제 가끔 이제 어머니 목욕을 가가지고 엄마 옛날에 아빠 바람핀 얘기 좀 한번 해봐봐. 아빠 옛날에 사업 엎어먹은 얘기 좀 해봐봐. 그러면 엄마가 평생을 아버지 뒷담화만 하시더니 나 하나도 다 잊어버렸다 이렇게 하세요. 오로지 아버지에게 온전히 자기의 24시간을 의탁하시는데 그 모습이 아버지가 그 어머니를 애도하는 이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어머니를 이렇게 보내는 순간에 그런 시간을 주고 이래서 그런지 지금 뭐 9월에 가셨으니까 얼마 안 됐잖아요. 지금도 저희가 좀 자주 만나는데 이 순간이 많이 그 침울하거나 착잡하지 않은 시간들로 가고 있는 것 같고 참 저희에게 많은 배움을 주신 어머니의 죽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베는 이런 가족이 없어요. 자식이 없고 같이 나눌 이웃이 없어요. 같이 이웃하고 사이가 좋았던 사람도 의가 났기 때문에 내가 아내 소냐가 죽고 나서 참 외로워 이런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없어요. 이게 고립이에요. 현대사회에서 노인이든 아니면 젊은이든 모두가 다 가장 좋지 않은 질병이 고립이에요. 사회적 고립 그리고 외로움. 이거는 심리학적으로도 그렇고 사회복지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상당수 몇 년 동안 계속 연구되고 있는 측면이거든요. 그러니 이런 그 교회 커뮤니티 안에서 어르신들이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귀한 일인 거예요. 고립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 자체만으로 자 이렇게 좀 고립되어 있는 하지만 너무나 세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오베가 고립됐다 이런 생각을 오베가 외롭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가까이 가지 않는 거죠. 나는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돼. 강한 모습 보여야 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스스로의 고립의 깊이는 깊지만 오로지 지금 이제 아내에게 갈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자, 그 다음 이야기 보실까요? 네. 예. 뒤에 잠깐 봐주세요. 이제 이런 오베가 사실은 그 원래 이런 오베였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는 저희 기관에서는 이제 사진 자서전 작업을 꽤 많은 어르신들과도 하고 젊은이들과도 하고 저희 이제 심리 상담을 전공하시는 분들과도 하고 이런 교회 공동체에서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그 분들과도 진행을 하는데 누구나 다 자서전을 쓸 수 있거든요. 저도 제 나이에 자서전을 쓸 수 있고 뭐 대단히 어떤 성공을 이룬 사람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글로 된 자서전은 대필 작가가 있고 돈이 있으면 써주는 건데 사실은 사진의 모든 경험들이 응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걸로 사진 자서전을 만드는데 이 사진의 인생의 한 페이지가 모두 이제 아로 새겨져 있는 거죠. 이 영상에 오베 보면 왼쪽에 사진 보면 굉장히 어리고 나약한 저 소년의 시기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버지를 이렇게 물끄러미 보잖아요. 근데 오베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냐면 어머니를 무지하게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어린 시절에 내가 볼 때.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가 볼 때는 우울증이었던 거야. 지금은 이제 우울이다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우울증 그때는 우울이다 뭐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없었지만 아버지가 우울이었죠. 그러니까 나를 돌보기는 하지만 아버지를 올려다보면 언제나 슬픔이 가득 차 있고 근데 누구도 이제 그거를 돌보진 않았던 거죠. 이렇게 기술을 해요. 아버지는 겁나게 착한 사람, 엄마를 사랑했고 슬픔을 표현하지 않는 사람. 이거 원작에 이제 된 거거든요. 그리고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차가 사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아버지죠. 우리가 많은 부분을 이렇게 스펀지가 흡수하듯이 부모의 어떤 부분을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 어머니, 여자 아내에 대한 사랑은 아버지에게서 배운 거예요. 굉장한 사랑은. 그리고 아버지가 처음 나를 안아준 날 나는 아빠를 놓고 싶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아버지의 슬픔이 너무 커서 혼자서 또 이 아이도 좀 불안해하는 이런 상황이죠.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그러니까 오베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아버지가 이 철도회사에서 일을 했거든요. 노동자로. 그러니까 매일매일 학교 끝나면 아버지한테 가고 노동자 아저씨들이 우리 오베 왔냐고 안아주기도 하고 두런두런 그 안에서 컸어요. 공부를 잘해서 상급 학교에 가고 싶었지만 그 성적표를 보여준 날 아버지가 불행히 기차 사고로 돌아가셨죠. 그 불행이 굉장히 겹치죠. 그리고 나던 그날에 이제 집이 또 화재가 나서 다 타버리는. 그러니까 이 오베라는 사람의 이제 서사를 이렇게 보면 불행한 일들이 좀 많았죠.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그렇지만 우리 자신도 과거를 돌아볼 때
행복하고 쨍했던 순간, 이런 순간들이 분명히 우리를 지금까지 살게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보다는 조금 더 강렬하게 우리에게 새겨지는 것은 고통의 순간, 결핍의 순간, 외로움의 순간, 이런 순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과거의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는 건 분명히 알고 있지만 과거의 시간을 현재에 갖다 쓸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사이에 무엇이 있었나라는 거죠. 이를테면 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도 있어요. 변화들이 좀 일어나는 지점이 있어요. 이제 그런 순간. 그러다가 이제 또 뭐 손주가 태어나서 빵긋 한번 웃어줄 때 그 기쁨, 이런 순간들이 사실은 살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날들이 오베는 좀 있었다는 거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소냐였어요. 자, 아까 마지막에 볼 때 담배꽁초 버리고 간 그 두 남자한테 버럭버럭 소리 지를만 하죠. 오베 성격에 오지 않아야 될 때 나 여기 올 권리가 있다. 그럼 담배꽁초를 버리고 인상도 얼마나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이제 그 사람인데 오베는 이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 이름도 말하지 않아. 아, 안녕하세요. 저는 무슨 요양원에서 온 누구입니다. 이런 것도 없이 나 올 권리가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과거에 우리 집이 불탔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살던 곳이니까 내가 이 집에서 다시 집을 지어서 짓고 싶은데 건축물법이 어떻네, 뭐가 어떻네 이렇게 해오던 그때 공무원들의 인상? 이것이 좀 부정적으로 남은 거예요. 그러니 하얀 와이셔츠를 입은 남자들은 다 나쁜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배타적이라는 이야기가 뭐 아니면 도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상담실에서 만나는 수많은 우리들, 그러니까 저를 포함한 많은 우리들을 볼 때 뭐 아니면 도야, 나는 한 번 저 사람 아니면 아니야, 이렇게 우리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변에도 그런 경우가 좋지 않아요. 그게 부정적인 신념인 거예요. 그 중간지대가 있거든요. 회색지대가 있고 어느 정도 협상을 해서 가운데로 와야 되는 지점이 있는데 오베는 뭐 아니면 도야, 와이셔츠 입은 놈들 다 필요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젊은이들이 일을 안 해. 아까 젊은이가 막 뭐 먹으면서 오베 웬일로 출근을 안 하고 다녀요? 으유, 식충이 이러잖아요. 젊은 놈이 일은 안 하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일하지 않는 젊은 애들도 다 못됐어,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오베의 삶 속에 이제 소냐가 나타났죠. 소냐는 이제 교사예요. 교사 시험에도 합격을 했고 꽤 부유한 집안의 여성이었고, 그런데 그런 여성은 저 너무나 순진하고, 그러니까 지금처럼 고집스럽지는, 약간의 고집이 소냐한테는 굉장히 더 순수하게 보여졌던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해요. 부모의 반대도 무릅쓰고 결혼을 했는데 여기 보면 굉장히 우는 장면이 있잖아요. 아, 오베가 정말 우여곡절이 많은 삶을 살았어요. 결혼도 하고 그랬는데 신혼여행을 이제 가는 그 차 안에서 차가 전복이 되면서 소냐가 두 다리를 잃게 돼서 휠체어를 의지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임신했던 아기가 이제 태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임신했던 아기, 그러니까 늦은 신혼여행을 갔는데 임신했던 아기를 위해서 막 침대를 만들고 너무 행복해한 거야. 이 사람의 삶 속에서 자꾸 사람이 늘어나잖아.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밖에 없었는데 너무나 아름답고 나한테 과분하다고 생각한 여자가 나에게 왔고 그녀와 가정을 일구고 아기가 곧 태어날 테고, 이러니 오베가 이게 무슨, 이게 정말 내가 가당키나 한 행복인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기대를 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소냐는 굴하지 않아요. 너무 매력적인 여성이었던 거예요. 그 휠체어를 타고도 여기저기 학교에 내가 교사 지원서를 내는데 학교에서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 시절에 핑계도 참 대단해. 우리 학교에 경사로가 없어서 휠체어가 못 올라옵니다. 이런 거죠. 당신 같은 장애인을 뽑지 않습니다요. 그러니까는 모두가 기능적인 사람, 정상인의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배타적인 사회가 그때였던 거죠. 세상에 오베가요, 밤새 가가지고 이 경사로를 만들어요. 경사로가 생겼으니 내 아내를 채용해달라. 그래서 그 학교에 갔는데 말썽장이들이 모인 학교였고, 이 안에서 소냐는 아이들에게 시를 가르치고 문학을 가르쳐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도 잘 안 나오고 말썽만 피우던 아이들이니까 시나 문학이나 이게 다 인문학이죠. 문학, 사회, 철학, 뭐 사회, 경제, 철학, 이런 모든 게 그런 것들을 접하면서 자기 삶에 새로운 영양분을 공급하게 된 거예요. 이런 과정 속에서도 이제 살았다는 거죠. 이렇게 행복한 삶이 오베에게는 가장 빛나는 삶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 소냐가 이제 함께 살다가 지병을 앓게 되고 돌아가시게 되고 이런 과정을 겪었던 거죠. 자, 소냐를 책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녀는 말하는 걸 좋아했대요.
그녀는 말하는 걸 좋아했다. 오베는 듣는 걸 좋아했다. 사람들이 서로 사이가 좋다고 할 때 그들이 뜻하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대요. 우리 곁의 관계를 생각해 볼까요? 나에게 가까운 사람, 꼭 가족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가족이 아니어도 혹은 가족이어도 그를 설명할 때 나는 뭐라고 설명하나? 내 남편, 그는 뭐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혹은 내 아내, 그녀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야라고 설명할 때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좀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살고 있는 거죠. 좀 비하적인 표현, 뭐 좀 유머러스한 건 좀 괜찮지만 그런 것보다 삶의 어느 순간을 같이 나누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가족과 이런 공동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긍정적인 측면, 기능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는 설명해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은 해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 안에서 이제 이렇게 제시하죠. 자, 누구 한 사람 떠올리세요. 그분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어르신들하고 프로그램 할 때 아유 우리 남편 죽었어. 아유 우리 집사람 죽었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저기 할아버지 집사람이라고 하지 마시고 그녀라고 한번 해보세요. 아이고 이제 이렇게 하세요. 근데 그녀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그 그녀라고 하는 말이 갖는 느낌을 알잖아요. 그 안에는 낭만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삶 속에 낭만이 없진 않아요. 우리가 그게 말하기가 조금 간지럽고 표현해 본 적이 없었던 거죠. 하지만 수많은 문학과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는 낭만이 있고 그와 그녀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녀는 이렇게 하고 그는 이렇게 시작하면 그 부정적인 이야기도 조금 나에게 있었던 그 사람을 좀 이해하는, 살려고 애썼던 부분이 있었지, 이렇게 이해가 이제 됩니다. 또 이렇게도 적혀 있습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그녀가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교육하는 거요. 취약하지만 얘네들을 버리지 않는 거였어요. 그녀는 선을 위해 싸웠고 결코 가져본 적이 없는 아이들을 위해 싸웠다. 그리고 오베는 그녀를 위해 싸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잘하는 것은 잘하는 것으로 이제 기여를 하고 아내가 잘하는 건 아내가 잘할 수 있도록 내가 기여를 했던 그들의 삶이었어요. 너무 좀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아내가 떠났으니 정말 삶의 영혼의 반토막이 사라졌다고 할 수가 있죠. 오베가 만난 이상한 여자 파르바네예요. 내 인생에 닥친 두 번째 여자예요. 첫 번째 여자, 세 번째 여자겠구나. 첫 번째 여자는 엄마. 우리 모두가 다 모든 남성에게 첫 번째 여자는 엄마고 모든 여성에게 첫 번째 남자는 아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구신지 기억나시죠? 아까 이사 왔던 막 소리 지르고 막 왠지 막 수선스럽고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남편은 이제 스웨덴 사람인데 아내는 이란 사람인 거죠. 이민자죠. 그러니까 자, 아내 파르바네는 이란 사람이에요. 이란 사람들은 어딜 가든 음식을 들고 다녀요. 이게 책 속에서 그 남편 패트릭이 아내를 설명하는 장면이에요. 자, 이제 그의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파르바네라는 여성이 오베를 엄청 귀찮게 굴거든요. 그리고 그 애기들 뒤에 보셨잖아요. 오베 할아버지가 아무리 화를 사람들에게 버럭버럭 질러도 유일하게 화를 내지 않는 대상이 아이들이에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 아이를 잃었기 때문에 그 아이에 대해서는 약간 경계심도 있고 경외감도 있고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자, 파르바네와 이어지는 이야기를 한번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Här, där Sanina har gjort en teckning åt dig. Den i färg, det är du. Och det är inte alltid det i färg. Vadå alltid? Lyssna, jag har världens bästa idé. Du och jag ska övningsköra. Patrik kan ju inte det och du är mycket bättre än honom. Nej, jag har inte tid. Alltså jag betalar ju självklart bensinen. Det är inte en bra idé. Vad var det? Nej men gud, stackars liten! Titta! Aj, aj, aj. Åh, öppna dörren. Inte mig du. Nu öppnar du dörren! Gud, det är ju svinkallt här inne. Hämta en filt. Varför det? Fort. Nu!
härligt väder för att övningsköra, eller hur? Här, du har lite persiska kakor. Alltså jag kan ju typ nästan köra bil. Sätt. Stopp. Nej, gud rätt. Alltså jag är värdelös. Nu är det grönt. Nu kan du köra. Glöm nu inte att möta kopplingen. Gud vad han Det är stressar! som om... Får du starta om? Släpp nyckeln. Släpp nyckeln. Om kopplingen går upp så går gasen ner. Men jag gör ju det! Låt kopplingen gå upp. Jag klarar det inte. Nej, nu jävlar! Har aldrig varit nybörjare du va? Ser du inte skylten? Alltså, ta det lite lugnt, gubbe lilla. Gubbe lilla. Jag är fan ingen gubbe lilla för dig din satans spähund. Jag är gubbe stora. Flyttar du en gång till så är det sista du gör. Begrips? Begrips? Nu är det du som lyssnar på mig. Du har fått 2 barn. Är på väg att spotta ur det 3:e. Du har kommit hit ända från Iran. Flytt från krig och alla möjliga satans helveten. Du har lärt ett nytt språk, skaffat dig en utbildning och en försörjning. Och så är du gift med en odugling. Då kan du fan lära dig att köra bil också. Men det är inte hjärnkirurgi vi talar om. Så, starta bilen nu så är det bara att köra. Bra. God morgon. Jag rostar lite bröd om det är okej. Tror på lite kaffe också. Ska gå min runda, ja. Du ska inte ha en kopp kaffe först då? Jag har fixat lite där, en macka och ost och grejer. Innan rundan. Nej, vi måste gå rundan, ja. Kan jag åka på det? Det är väl ett fritt land. Ja. Vänta! Tjena! Får man hänga på? Jag börjar träna. Tjena! Tjena! Jimmy. Nilsson. Jaha. Jag är en bråkig farsan. Ja, han hoppar ju inte av glädje direkt. Har du hört om Rune? Nej. Att de hämtar honom imorgon. Han ska in på institutionen. Skitbra. Jaha, då var det dags. Är han klar? Längre än så här kommer inte du. Ja, du har haft 3 år på dig att ordna det här lugnt och fint. Beslutet är fattat. Vi gör det här för din skull, Anita. Vad är det för kärlek? Och skiljas åt när man som mest behöver varann. Problemet är ju att 24 timmar om dygnet
så har han ingen aning om var han befinner sig. Nej, men det vet jag. Ja. Och vem ska ta hand om honom? Det ska jag. Ja, Med lite hjälp. Så... lite hjälp också. Från vem då? Hej, så bra. Lena heter jag från Länstidningen. Tjena. Det är så att jag har här de 3 senaste årens bokslut från vårdföretaget Consensus som du ju är delägare i. Och det är en marginell vinst som redovisas här. Samtidigt har jag då kontoutdrag från en bank på Kanalöarna. Och där har flutit in massor av miljoner. Oskattade. Vad fan har du fått tag på dem där någonstans? På internet. Jag kan prata med min redaktör. Han vill nog gärna gå vidare i detta. Men beslutet är mitt, om du förstår vad jag menar. Han gav sig på en gång. Då var det bättre på vår tid. Då slogs ju åtminstone folk för sina principer. Det stod ju mest där uppe och samlade en massa damm. Men den är aldrig använd. Den är jättefin, Ove. Tack. Den kanske behöver målas upp lite grann. Här, håll bebisen. Jag ska visa den för Patrik. Hej på dig nu. Ja, ni ska väl ha någonting ni, ja? En iPad! Tack, morfar! Den där känslan känner jag igen, ja. Det är som att köpa en ny bil. Det här är livet, det. Alltså, det är inte skottat utanför Oves hus. Spelar roll. Men klockan är 8. Det är ju hans rond. Ove! Ska inte vara orolig för att jag har gjort något dumt. När du läser det här så har läkarens diagnos inträffat. Han sa att jag hade ett för stort hjärta. Men även om det låter bra och fint så är det inte så bra. Förr eller senare får man betala för det. Jag önskar att begravningen blir i en kyrka som det ska vara. Inte något tjafs med aska som sprids för vinden eller något annat dumt påhitt. Jag vill att det sker i stillhet med bara de närmsta, de som tycker att jag har gjort rätt för mig. Katten äter tonfisk 2 gånger om dagen och vill inte skita hos andra. Respektera det. Och låt för fan ingen jävel köra bil in i området.
혹시 그 죽음을 선택하지는 않았을까 놀라셨죠. 근데 이제 편지는 미리 이제 유서를 좀 써놓은 것 같고요. 중간중간에 이 심장 때문에 여러 번 쓰러졌던 적이 있어서 그런지 본인이 어느 날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자다가 내가 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거 좀 예측을 한 것 같습니다. 영화 보셨는데 이제 이게 엔딩인데 이 영화에서 이 마을의 다음 주민회장감이 누군지 눈에 보이시나요? 누가 주민회장감이에요? 그 파르바네, 그쵸? 파르바네 다음에는요? 저 딸내미 같지 않아요? 마지막에 가서 문 끝까지 닫고 와요. 아이들을 너무 싫어했어요. 사실은 아이들을 너무 좋아하는데 아기가 너무 갖고 싶었던 사람이었는지라 왜 좋은데 좋다고 얘기 안 하고 난 싫다고 저리 가라고 귀찮다고 이럴까요? 우리가 좀 나 스스로가 만족한 삶을 산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마음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때거든요. 이거를 한번 왜곡시키거나 아니면 어떤 방패로 막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화가 났는데 웃는다던가 아니면 마음에 들지 않는데 굉장히 당신 너무 좋다고 립싱크를 한다는가. 근데 이런 걸 알아차리지 않으세요? 저 사람이 나를 환대하고 있구나. 조건 없이 좋아하고 있구나. 아니면 마음으로는 날 좀 꺼려하는데 립싱크하고 있구나. 싫은데 좋아하고 있구나. 알죠? 우리는 이게 언어로 설명하지 않아서 그렇지 굉장히 진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감각이 있는 거죠. 이걸 직감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베는 그 사람들이 다 화가 났다고 생각할 정도로 저 안에 있는 너무나 깊은 마음이 너무나 오랫동안 꽁꽁 싸매고 있어서 사람들한테는 화가 나 있다. 아이들을 싫어하는 사람. 뭐 이러는 사람이다라고 알려져 있었던 거죠. 이랬던 오베가 저렇게 스스럼 없던 아이들이 달라오고 자꾸 만화책 읽어달라고 그러고 동화책 읽어달라고 그러고 이러는 가운데 내가 아이들을 싫어하지 않는다. 아이들을 사랑하고 좋아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베가 남긴 유산 한번 볼게요. 저 이제 아름다운 투자라고 보는데 사는 게 이런 맛이구나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쓰려고 준비했던 아기 침대를 이제 그 파르바넨의 아들인 것 같아요. 마지막에 태어난 아이가 그 아이에게 이제 선물로 주고 그다음 가지고 있던 돈으로 두 아이에게 아이패드, 그러니까 쓸 때는 세게 써야 되나 봐. 아이패드를 딱 사주면서 그래 이게 무슨 기분인지 알아. 새 차를 살 때의 기분이지. 이러면서 아이들에게 선물을 합니다. 오베가요. 이것만 한 게 아니에요. 영화에서는 이렇게 끝나지만 원작에서는요. 12만 크로나가 뭐냐면 그 스웨덴 화폐인데 저 12만 크로나씩을 아까 젊은 새 청년 있잖아요. 청년들에게 나눠주는데 저 돈이 1,50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환율로 환산을 하면 1,500만 원의 돈을 청년들한테 줘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다 취업을 하지 못하거나 그러니까 내가 뭐 신체적인 이유 뭐 이런 부분으로 취업을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그 아버지한테 쫓겨난 아이. 근데 아버지한테 쫓겨난 키 작은 청년 걔는 왜 쫓겨났냐면 얘가 성소수자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 같은 자식 필요 없다라고 쫓겨났는데 오벤의 집에 와가지고 이제 하룻밤 기거를 하면서 재워준 거예요. 그냥 재워줬는데 다음 날 얘가 커피를 내리고 버터를 구워서 빵을 구워서 드리고. 그러니까 보면 이 스웨덴이란 나라가 한 61%가 개신교예요. 루터교 개신교. 그리고 그런데 그 정도의 그 종교인데 거기에 이제 성소수자라고 하면은 오베의 성격에 얘를 어디서 재워줍니까? 말도 안 되지. 그 아내와 굉장히 신실한 종교 생활을 하던 사람인데 그런데 어쨌거나 재워주는데 이것은 연민으로 한 것 같아요. 얘가 그 자꾸 몸도 마른 애가 쫓겨나서 바깥에서 배회하는 게 이 연민 그 어떤 불쌍함 이런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이제 청년들이 오베를 좀 스스럼 없게 따라다니곤 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청년들에게 1,500만 원씩의 이제 버팀목 자금 같은 거를 이제 준 거예요. 유산으로. 그리고 그 파르바네의 두 딸 있잖아요. 그리고 태어난 아이. 이 세 아이들한테는 약 1억 원 정도의 1억 원 정도 자기 재산을 다 나눈 거예요. 한 푼도 남김없이.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평생 다니면서 벌었던 돈 그리고 사실은 책에서 보니까
파르바네네 집이 좀 잘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그 파르바네가 아니라 그 아내 소냐 앞으로 사둔 주식이 이게 이제 돈을 벌린 거예요. 이제 그런 돈을 모두 마을과 그 어린아이들과 미래 세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 풀고 이제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파르바네에게 부탁한 건 차량 금지 똑바로 지키라고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 300명은 우리가 영상에서는 장례식에 어떤 사람을 초대하라 그랬어요? 나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동네에서 이게 오배 좋아하는 사람 돌아가셨다 그러면 뭐 혹자는 아유 그 고집스러운 노인네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만 오세요 이렇게 했겠어요. 돌아가셔서 몇 날 몇 시에 교회에서 마을 교회에서 장례식을 치른다 이렇게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잖아요. 영상에서는 그 교회가 꽉 찼고 실제 원작에서 보면 300여 명 정도가 오배의 장례식에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 얘기를 먼저 좀 드릴게요. 시바타 도요 이 할머니는 2013년에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실 때 나이가 이미 100세를 넘겼어요. 교회 학교에서 노인학교에서 이 시바타 도요의 시집을 같이 낭송하는 그런 프로그램 하시기를 전 많이 권해드리거든요. 이미 알려진 시집들이에요. 그래서 시니어 그룹에서는 많이들 이렇게 다루고 계시는데, 시바타 도요라는 할머니가 그냥 나름 좀 괜찮은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서 결혼을 했는데 첫 결혼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헤어지고 나서 두 번째 결혼을 했는데 두 번째 결혼이 그 요리를 하신 요리사와 결혼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두 번째 결혼은 굉장히 사이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결혼을 하기 전에 가정 경제가 안 좋아져서 학교를 마저 마치지를 못해서 글을 마저 다 이제 배우지를 못했던, 학교를 다니지 못했던 할머니인데, 어쨌든 두 번째 결혼에서는 다정한 남편을 만났고 이제 그 아들이 이 엄마에게 엄마 좀 헬스를 해봐, 엄마 뭐를 해봐, 엄마 뭐 노래를 배워봐 이런 것들 자꾸 권유를 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할머니가 헬스도 할 수 있는 몸의 운동력도 서서히 퇴행하고 노래를 하는 것도 좀 많이 어려워지고 악기를 배우는 것도 어려워지니까 아들이 엄마 시를 써봐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엄마를 등록시켰고 시를 쓰고 시를 읽고 이러는 프로그램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할머니가 98세에 첫 시집을 출간을 합니다. 첫 시집을 출간을 하는데 어떻게 출간을 하냐면 자비 출간을 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내 장례식 비용으로 쓸 돈을 좀 모아놨는데 그 돈으로 이제 얼마 일정 정도의 부수만 해가지고 자비 출간을 했는데 이게 대박이 나가지고 한 160만 부가 팔려가지고 할머니가 전 세계적으로 그냥 당시에 경제공황 이런 부분에서 힘들어하던 노인들뿐만 아니라 그 젊은이들에게도 이 시가 엄청나게 많은 위로가 이제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시바타 도요 할머니가 낸 그 시집이 약해지지 마라고 하는 시거든요. 있잖아 불행하다고 한숨 짓지 마. 햇살과 산들바람은 한쪽 편만 들지 않아. 꿈은 평등하게 꿀 수 있는 거야. 나도 괴로운 일이 많았지만 살아있어 좋았어. 너도 약해지지 마. 이런 얘기를 해요. 아, 그게 오배가 이 할머니 시를 빨리 읽었어야 돼. 나도 괴로운 일 많았어. 98세의 큰 누님이 야 살아있으니까 좋아. 약해지지 마. 이걸 들었다라면 이렇게 노끈을 사서 천정에 매다는 일은 하지 않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 할머니의 시를 보니까 어르신들에게 많이 읽히고 낭송하고 이러니까 큰 글자 책 시집으로도 또 다시 나오고 이제 그랬더라고요. 이 시 중에 이런 시도 있었어요. 나에게 뚝뚝 수도꼭지에서 떨어지는 눈물. 그 수도꼭지에서 떨어지는 물을 눈물이라고 은유적으로 표현했죠. 멈추질 않는다. 눈물이 멈추질 않는다. 아무리 괴롭고 슬픈 일이 있어도 언제까지 끙끙 앓고만 있으면 안 돼. 과감하게 수도꼭지를 비틀어서 단숨에 눈물을 흘려버리는 거야. 확 쏟아버리자. 그렇죠? 기도하실 때 이런 순간 많이 있으시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새 컵으로 커피를 마시자. 오늘의 눈물을 다 쏟고 새날을 새로 받아서 새 힘을 부여받아서 새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자. 굉장히 박력 있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렇게 이런 순간에 저 역시 이 시를 읽으면서 참 박력 있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찔찔거리고 끙끙거리는 순간이 훨씬 많지. 울어버릴 거 확 울어버려. 싸울 거 확 싸워버려. 그리고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뜨잖아. 마치 스칼렛 오하라처럼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뜨잖아. 내일의 삶을 힘차게 살자. 이런 말이 와, 만약에 제 또래의 사람이 이야기를 했다면 아유 잘난 척하지 마. 너나 잘 사세요. 이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저 큰 그 인생의 선배가 확 울어버려. 그리고 다음 날에 커피를 마셔. 정말 기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에게라고 하는 시도 있어요. 못한다고 해서 주눅 들어 있으면 안 돼. 나도 98년 동안 못했던 일이 산더미야. 부모님께 효도하기도 못했고 아이들 교육도 제대로 못했고 수많은 배움도 얻지를 못했어. 하지만 노력은 했어. 있는 힘껏 했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닐까? 자, 일어나서 뭔가를 붙잡는 거야. 후회를 남기지 마. 그래서 앞으로 시니어들과 이제 살 때 우리가 웰빙 이런 얘기, 이제 웰빙 웰다잉도 어떤 유행처럼 지나갔어요. 그렇죠? 웰빙 웰다잉 한창 그 시니어 대상 교육으로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유의미해요. 그러니까 자기 죽음을 이제 준비하고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그런데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런 거 들어보셨죠? 버킷리스트 같은 거 들어보셨죠? 우리가 젊은이들은 많아요. 버킷리스트라고 검색을 해보면 10대의 버킷리스트, 20대의 버킷리스트, 30대, 40대, 50대 있거든요. 그런데 노인의 버킷리스트는 없어요. 왜 없지? 많이 삶을 사셨으니까 조금 더 그 하고 싶은 것들이 미처 못한 일들이 많으실 텐데 왜 없을까? 저도 지금 이제 서서히 이제 시니어 그룹으로 이제 가겠죠. 그런데 돌아보면 그래 이런 일은 좀 아쉬웠네. 뭐 근데 지금 이게 시작한다고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일이 좀 많이 있거든요. 아직도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노년기 버킷리스트가 없는 이유가 저는 이제 이런 거겠다. 바로 이거예요. 무엇을 더 채울 것인가 할 것인가를 고민하기보다 후회를 그어나가는 거, 후회로 남는 것을 줄여나가는 거, 이것이 중요한 시기가 노년기가 아닐까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 후회가 될 만한 일들이 있다면 하나씩 줄여나가자. 일생 동안 화해하지 못했던 누군가와의 어떤 이야기들, 어떤 것들, 할 만한 것들로 줄여나가는 것, 이것이 있기 때문에 버킷리스트가 없다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 시가 저는 좋았어요. 배움에 대하여. 나는 배움이 없었어. 배움을 많이 얻지 못해서. 하지만 힘껏 애는 썼지. 아까 그러셨잖아요. 어머니한테 바느질을 배웠대요. 배우자에게 인내를 배웠고요. 아들에게 시 쓰는 걸 배웠대요. 모두 나에게 도움이 되었대요. 그리고 지금 인생의 마지막에 사람의 상냥함을 배웠대요. 무엇으로부터요? 지진으로부터요. 지진으로부터 사람의 상냥함. 곁에 있는 사람에게 친절하세요. 곁에 있는 사람에게 상냥하세요. 이걸 배웠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시키아현 노토 반도에서 지진이 났잖아요. 제가 이시키아현 노토 반도라고 분명하게 기억하는 게, 제가 이제 올해 봄에 그것을 가려고 했던 곳이에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뭐 인생의 영화들이 많지만 그 일본 영화 환상의 빛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근데 그 영화에서 보면 제가 그 영화를 거기 배경지를 찾는데 엄청 많은 리서치를 했어요. 배경이 잘 안 나와서 지금처럼. 근데 거기 보면은 정말 집 앞에 집을 삼켜버릴 것 같은 바다가 있어요. 도대체 저긴 어디야? 너무 압도적인 거예요. 그래서 남편하고 이제 가자 그랬는데 거기 좀 차를 이렇게 렌탈을 해서 거긴 좀 돌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계속 미루다가, 그래 우리 올봄에 가자. 우기에 가면 좋지 않으니까 이렇게 약속했던 곳인데 뉴스에서 흘려들었는데 거기가 지진이 났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어요. 야, 이 환태평양 지진대에 사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 걸까? 뭐 동일본 대지진 이런 일들이 막 있었잖아요. 10년 주기로 모든 것이 사라지고 사멸해가고 모든 것이 꺼져가고 곁에 있는 사람이 없어진다라는 이 일을 한 10년 주기로 어디에서 터질지 모르는 이 지형에 사는 이 섬들은 어떤 삶일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이 할머니의 시를 통해서 중요한 건 우리가 뭐 지진으로만 죽겠습니까? 언제 어떻게 엔딩을 맞이할지 모르는 게 이제 사람의 한계인데, 그 한계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를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곁에 있는 사람의 삶도 나의 삶처럼 귀하구나, 이런 거를 좀 알 수 있겠죠. 알았다라면 이제 그 곁에 있는 사람에게 상냥하게 대하는 거. 그리고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죠. 모든 인간들은 각자의 삶에서 투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에서 각자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러니
만나는 사람에게 친절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오배와 이제 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르신들이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 이 위대한 유산, 정신적인 유산, 꼭 오배처럼 큰 돈이 뭐 있어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은 무엇일까를 생각해보는 이제 그런 시간을 좀 갖고자 제가 영화를 준비했어요. 여기 보면 오배가 아내의 무덤에 가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오늘은 당신 꼭 만나러 갈게. 우리 동네 사람들 진짜 이상해. 하나같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고립된 삶을 살고 있다 그러잖아요. 보면 어떻게 이상해요. 여기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주민회장인 것 같아요. 그죠? 주민회장인데 이 여자는 왜 싫어해요? 강아지를 안고 다니잖아요. 오배는 질색을 하는 거예요. 무슨 강아지를 안고 다니냐고. 그러면서 심지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구두를 만들어 신을까 보다 그 가죽으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반려인들은 너무 질색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주민회장이니까 뭐라고 얘기 좀 해. 지금 얘기했잖아.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요. 이 집은. 그 심지어 돌아다니는 고양이한테도 으르렁대죠. 그리고 여기 이상하네. 청년들 얘네들 마음에 안 들어요. 식충이라고도 얘기하고 너는 야 네 아버지한테 쫓겨날 만하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 이게 이제 패트릭이죠. 이 파르바네의 남편이죠. 되게 마음에 안 들어요. 마치 파르바네가 딸인데 너무 마음에 안 드는 사위를 만난 것처럼 운전도 못하는 녀석, 사다리도 제대로 못 올라가서 다리 부러뜨린 녀석, 으이그 막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거든요. 파르바네 이 여자는 도대체 뭐야 이러면서 싫어하고 또 이제 이란 사람들의 종교가 99%, 98%가 이슬람이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스웨덴의 종교하고도 종교적으로도 좀 있지 막 이렇게 오배가 선뜻 아유 뭐 반갑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할 사람이에요. 거기다 얼마나 또 소리를 지릅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내가 절친했던 그 르네라고 휠체어에 앉아 있는 친구의 아내 예전에는 잘 지냈지만 의가 상한 사람 이 사람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 사람의 남편을 요양원에 데려갈 때 이 여성이 나서가지고 뭐라고 내가 기자다 이러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러 번 오배의 선행을 목격을 해요. 실은 어디서 누굴 도와준다든가 이런 걸 목격해서 내가 당신 이야기를 기사를 쓰겠다라고 여기까지 쫓아왔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나 그런 적 없다 이렇게 잡아떼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여기에서는 급기야 마지막에 도와주는 이렇게 오배한테는 누구 하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마을에.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마지막에 이 할아버지의 이 장면이 뭐냐면 르네를 양로원에 그러니까 저 스웨덴의 이제 노인 그러니까 복지 정책이 그런 거예요. 노인과 노인이 살아. 그런데 양로원들이 노인을 한 사람을 이제 모셔오면 비용을 정부로부터 많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을 모셔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 할머니는 우리는 사랑해요. 제가 돌볼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신도 할머니야.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어떻게 돌봐 힘도 없고 이거는 복지적으로 인간의 존엄에 관한 문제가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계속 막 소송까지 걸겠다 이러면서 할아버지를 데려가려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다 나섭니다. 나서서 데려가지 못하도록 하죠. 여기 보면 서로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모두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이상한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우리에게 서로가 우리가 되어줘서 고립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 청년이 지나간다고 해서 얘를 비난하거나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 어린아이들이 살고 있고 청년이 살고 있고 실업자가 살고 있고 성소수자의 임산부의 이민자죠. 임산부의 이민자, 반려인, 노인, 장애인 이런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축소된 사회인 거예요.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누구 하나 고립된 사람이 없는 마을이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나서서 르네를 데려가지 마세요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건 뭐냐면 이 르네 할아버지가 갑자기 일을 당해도 우리가 케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119를 부르고 이런 거죠. 마지막에 파르바네가 오베네 집에 오베의 그 죽음을 발견한 것도 지금 8시인데 눈을 안 쓸어? 이건 오베한테 없는 일이에요. 평상시에 서로가 그렇게 관찰을 했다라는 거예요. 8시에 눈을 안 쓰는 일은 오베고 이거는 이상 징후다. 그러면서 뛰어가서 이제 보는 거잖아요. 이런 관심들이 있었다는 거죠. 물론 작은 마을 공동체이기 때문에 또 가능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아파트 살림, 지역 사회로 많이 커진다고 해도 이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이제 시스템이죠. 복지 시스템이고 사회경제적인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자꾸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야 노인이 되는 우리가 좀 더 안전한 삶을 살 수가 있겠죠. 시스템이 하는 일이 정말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서로에게
기여한 것들은 이런 것들이요. 사실은 조금 더 가치가 있는 관대함이 있죠. 어리니까 그래. 어린이 아니까 그럴 수 있어. 장애가 있으니까 그럴 수 있어. 임산부니까 그럴 수 있어. 아유, 다른 나라에서 시집을 왔으니 얼마나 여기가 낯설겠어. 이러면서 한 발 물러나주는 관대함, 배려, 그렇죠. 연민, 너라고 취직 안 하고 싶겠냐? 너라고 니네 부모님한테 사랑받고 싶지 않겠냐? 이런 연민이요. 그리고 포용, 관대함과 약간 비슷하고 안아주는 거죠. 봉사해주고 서로에게 배우려고 하고, 그렇죠. 용기를 내고 상호 의지하는 거, 이러한 가치들이 이 안에 녹여놨기 때문에 서로에게 우리가 되어준 동네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선생님들이 생각하시기에도 그런가요? 그런가요? 네, 우리 사회에서 정말 필요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러한 가치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나고, 참 이런 가치들은 힘이 세요. 실은 힘이 세어서 서로에게 이게 번져 나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쩌면 아주 사소한 일로부터 비롯되기도 합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실은 이제 어디 다른데 회의에 갔다가 거기서 점심 겸 회의 이제 점심 식사까지 마치고 이제 청주로 이제 왔는데요. 아침 회의를 갔더니 거기 있는 회의에 참석하신 분이 소장님 건강이 안 좋으세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얼굴이 많이 부으셨어요. 맞다. 내가 어제 노래방에서 11시까지 있었지. 물을 무지하게 먹었어요. 이제 사실은 저희 집도 종교가 이제 저희도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가 10층 사는데 저희 아래층에 사시던 어르신이 이사를 가셨거든요. 이사를 가셨는데 내가 오늘 저기 동네 갈 테니까 1001호 내외 내려오고 702호 거기 사모님 올라오고 401호 내외분들 올라오셔요. 내가 밥 살게 이러시는 분. 그 어르신이 이제 84세세요. 84세고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사를 와서 지금 그 아이가 27살이 됐으니까 꽤 우리 마을에서 같이 살았고 늘 아래층에 계셔 텃밭에서 뭔가 이렇게 텃밭을 나가서 일구시는데 가져오시면 우리 집에 가지 같은 거 걸어놓으시고 몇몇 이렇게 친하신 분들이 계시고 딱 20세대가 같이 살고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살거든요. 살다 보니까 반상회도 있고 그런 마을이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도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너무 여기가 휑하다 이 집이. 그래서 이제 아들 가까이에 내가 사둔 집으로 내 이사를 간다. 가셨는데 이 동네에 있는 이게 뭐죠? 무슨 골프? 게이트볼 아니에요. 골프 같은 건데. 예, 맞아요. 파크 골프. 예, 파3. 파크 골프 하시지. 이분이 이제 국립대학교 체육교육학과 교수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스포츠 마사지 협회 회장님 하시면서 계속 양성 교육 하시지. 그 파크 골프에서 100원 내기 내가 한다. 하루 종일 논다. 그러시고 나서 오후에는 다른 곳에 가셔가지고 테니스 많이 하시거든요. 테니스 치시고 저녁에 이제 막걸리 한 잔 동네 사람들이랑 건강하게 드시고 버스 타고 이제 그쪽 마을로 가시는 거예요. 집으로. 이제 어제 이제 모여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한 몇 개월을 시간이 안 맞아서 미래도 어제 갔어요. 곤드레 밥상집에서 자 우리 먹자 취하자 오늘. 근데 저희도 참 좋아했던 어른이어가지고 아주 즐겁게. 그리고 이제 거기 가니까 제가 막내인 거예요. 나름대로 다른 회의 장소에 가면 제가 이제 조금 대표고 이러니까. 근데 거기 가니까 완전 막내여가지고 물 따라드리고 막걸리 잔 비었으면 막걸리 따라드리고 맥주 따라드리고 우리는 계속 옥수수차 먹고 이러고 있었거든요. 노래방까지 가자 이러면서 노래방까지 가서 막 놀고 노래 불러드리고 번호 찍어드리고 이런 일을 하면서 이제 왔어요. 근데 식사를 할 때 저희가 그분이 사모님도 이제 2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모님도 저희하고 굉장히 우정이 많이 쌓여져 있었는데 그 돌아가신 사모님에 관한 이야기들이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좋은 애도라고 생각해요. 아유 그때 이런 일 있었잖아. 이러면서 남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저한테는 이게 아파트 살림에서 어른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알려준 분이거든요. 그분이 그러니까 위암으로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이가 지금도 저는 기억하고 이런 강연의 자리에서 그분의 에피소드를 얘기를 합니다.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 집에 이 아파트로 이사 온 지 이제 2년 정도가 됐는데요. 천둥벌거숭이 머슴이에요. 천둥벌거숭이 막 정신없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
저희 시아버님이 이북 분이셔가지고 명절 때마다 저희는 이렇게 맷돌로 녹두전을 하거든요. 근데 진짜 맛있어서 저는 결혼하고도 그거는 꼭 해요. 다른 거 안 해도 그 맷돌로 그 이제 그 뭐 제사는 안 지내니까 우리 먹고 싶은 걸 한단 말이죠. 막 맷돌을 갈고 있는데 이놈아가 막 올라오더니 엄마 그러면서 저기 아래층 아줌마가 줬어 그러면서 봉투 하나를 식탁에 딱 올려놓고 나 나간다 이러면서 놀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야? 그러면서 이제 봤더니 너무 예쁜 봉투 있죠. 그러니까 흰 봉투가 아니라 요즘에 다이소 같은 데 가면 그런 예쁜 봉투 있는데 다이소보다도 훨씬 문구점에서 사셨더라고 보니까. 제가 그래서 그 봉투를 또 사러 또 갔더니 2,800원이었어요. 그 세뱃돈을 넣으신 거예요 그 안에. 그 봉투를 일부러 사셔서. 그래서 열어보니까 흰색 그 A4 용지에 2만 원을 넣으셔서 거기에다가 그 뭐라고 쓰셨냐면 이군 멋지고 훌륭한 사람이 되게 901호 아줌마 이렇게 쓰셨어요. 근데 막 여기서 뭉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 살림에서 우리가 세뱃돈을 주신 거예요. 이제 명절이니까 이맘때쯤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아이고 막 뭔가 이렇게 뭉클하고 그래 얘는 뭐 천둥 벌거숭이라 이게 뭔지 모르고 이제 갔어요. 그래서 그 아래층 그 어제 만난 그 교수님이 이 막걸리 좋아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사모님은 또 위가 안 좋으신데 저희 집 녹두전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얼른 갈아가지고 얼른 해가지고 한 서너 장을 붙여가지고 막걸리 한 병 사가지고 와서 내려갔거든요. 사모님 어떻게 저희 아이한테 용돈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그러지 않아도 있잖아. 내가 요 녀석은 한번 세뱃돈을 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셨대요. 아니 어쩜 그렇게 애가 인사를 잘해? 올 때 만났는데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잘하는 거예요. 속삭이는 건 말도 못해요. 그런데 그 인사 하나 잘해가지고 정말 말하지 못하는 근데 인사 하나 잘하는 것 때문에 얘네들은 이 아파트에 저희가 10층짜리 아파트거든요. 어른들한테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10층까지 올라오는 애예요. 얘는 그 에너지를 먹고 번듯하게 자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모가 줄 수 없는 그런 게 있어요. 에너지가. 인사를 너무 잘해가지고 내가 용돈을 줘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오늘이 마침 이제 설이 다가오잖아. 그런데 만났어 조금 아까. 그래서 편지를 써주고 싶어서 야야 너 이름이 뭐냐? 너 천일호지?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예 이결애요. 저희 아이가 이결애예요. 그래서 이결애요. 그랬더니 응 알았다. 그래서 이제 봉투를 준비하신 다음에 결애야 이렇게 다정하게 쓰시려고 결애야 그랬는데 이 레자가 어인지 여인지 모르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이걸 받고 자기 이름이 틀렸으면 마음이 상하겠다. 그래서 이군 이렇게 쓰신 거예요. 제가 이게 공감이에요. 이게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느끼는 감정들을 내가 같이 느껴보고 거기에 다른 표현을 하는 게 공감이거든요. 제가 그 말 듣고 더 감동적인 거예요. 이제 그로부터 제가 아파트에서 아이들을 만나면 제가 먼저 인사하고 안녕 벌써 고등학생이 됐구나 힘들지 오늘 춥지 애들 중고등학생들은 인사 잘 안 해요 안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아이고 가방도 무겁겠다 애쓴다 조금만 수고해 이런 얘기 하는데 애들이 핸드폰 보다가도 이러면서 올라가도 왠지 제가 좋은 어른이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참 좋아요. 우리 아이가 누군지도 모르는 어른들한테 머리를 쓰다듬어지고 인사 잘한다, 이쁘다 이런 얘기를 크면서 그 건강한 어른이 된 것처럼 이 힘이 정말 어떻게 드러나진 않지만 굉장히 크거든요. 이것이 바로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는 유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어제 그 어르신하고 밥 먹을 때 제가 사모님 얘기 해드릴게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아직까지도 제게 영향을 주고 있는 아주 오래전의 에피소드고 저도 그때 그 기분을 잃지 않고 살아가서 좋은 어른 되려고 애쓰고 있어요. 이 교수님 눈물이 글썽글썽 로맨스가 있으신 분이거든요. 노래방 가서 노래하시는 거 보니까 완전 로맨스더만요. 그래가지고 이 그리움이 그대로 막 묻어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아유 우리 있잖아 이번에 저기 친정 가면 우리 아버지 모시고 노래방 한번 가자. 저렇게 한번 우리 놀아드리자. 그렇게 얘기를 했네요. 자 오베라는 남자라는 이야기는 스웨덴, 그러니까 저 스웨덴 안 가봤거든요. 스웨덴이라고 아주 먼 나라의 한 남성의 이야기지만 저분의 저런 어떤 이런 이야기가 그렇게 낯설지 않은 것은 우리 삶이 대부분 보편적으로 어떤 지점에서는 유사하고 그리고 더 좋은 가치를 향하려고 하는 마음도 좀 유사하다 이런 것.
시기 때문에 이렇게 좀 연결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저 모든 것들은 사랑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진리, 뭐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먼저 배운 거잖아요. 이 안에 모두 다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지역 사회에서 고립되는 사람이 없이 함께 사는 방법이란 무엇일까? 그러면서 어른의 역할이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그런 해봤으면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아마 다 됐을 거예요. 예, 다 됐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네.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이미 뭐 이렇게 고립을 예방하고 서로 지지하는 이런 일들에 매진을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각 교회에서 조금 더 많이 더 관찰하고 조금 더 가까이 가서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좀 배움이 있더라고요. 그 안에서. 자, 네, 감사합니다.